그런 게 딴 게 있으면 내 새끼니까 데려가야죠. 그 와서 걔가 겪는 시행착오라던가 뭐 내가 겪는 무슨 뭐 그 걔하고 관계 또 뭐 애기 아빠하고 관계 뭐 물론 그건 당연히 힘들겠죠. 뭐.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안 되지. 한국에 정착한 지 벌써 10년. 자상한 남편을 만나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귀여운 아들도 얻은 수련 씨. 행복한 날들 속에서도 순간순간 마음 한켠에 담아둔 아픈 손가락이 있다. 난 같이 있으면서도 나는 죽어도 네 엄마고 그 신랑은 그 같이 살던 사람한테도 나는 한국에 무조건 갈 거니까 가도 나는 죽을 때까지라도 이 애는 나는 꼭 책임진다. 그런 주입을 항상 줬어요. 하니까 그 애한테만큼만은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새끼니까. 수련 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넜지만 중국에서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찼다. 중국 남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은 뒤에도 시댁 식구들의 감시는 계속됐고 불안한 생활이 이어졌다. 결국 수련 씨는 한국행을 결심하고 한밤중에 집을 빠져나왔다.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고 자리를 잡아갈수록 마음속에 허전함도 커져갔던 수련 씨. 지금은 중국에 있는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다. 최근 수련 씨처럼 제3국에서 낳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려는 탈북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관악구의 작은 아파트. 이곳에는 아이들 넷과 엄마, 아빠 이렇게 모두 6 식구가 산다. 어디 마야? 엄마, 나裤子去。我他妈不学啊！你不学你也得学，我告诉你。 15살 효진이와 13살 웅조는 한국 생활 1년 차다. 효진이와 웅조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중국인 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자랐다. 아인 씨는 북한에서 식량난이 가장 심각하던 고난의 행군 시기 부모님을 잃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2000년에 탈북해서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 정착했지만 신분 없는 생활,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학대까지 고달픈 나날이 계속됐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아인 씨는 혼자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다. 우리 큰애가 7살, 우리 작은 아들이가 5살 때 두고 이게 집으로 나왔어요. 뭐 애들 보고는 엄마가 잠깐 어디 갔다 오마 맛있는 거 사올게 이러고 가다 놓고 왔어요. 그때 당시는 애가 철이 없잖아요. 이렇게 살림이 피게 되면서 그다음에 애들 생각 더 간절하게 나더라고요.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신랑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를 데려올 것인가 계속 이 궁리를 했어요. 뭐 어쨌든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애들 어쨌든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어느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아인 씨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도 생겼지만 중국에 두고 온 아이들을 잊을 수 없었다. 노력 끝에 지난 여름 효진이를 먼저 데려오고 그해 겨울 웅조까지 데려올 수 있었다. 이 가족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만 했을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경유지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중국이라는 곳에서 뭐 인신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근로한 환경 같은 데를 거치다 보면은 이제 그 현지인과의 이제 결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을 출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탈북 여성들은 어디까지나 불법 체류자, 언제 북한으로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이다. 이 여성들에게 한국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일단 거기 있는 삶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의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신분이라는 게 잠깐 웃기는 얘기하는데 우리 그 같이 살던 그 시엄마가 되는 분이 난 항상 이게 호구가 없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지. 그러니까 나는 호구가 없다. 여기는 있는 자체가 내가 그냥 숨만 쉬고 살았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모르는 그럼 내 호구 가져라 한단 말이야. 최근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숫자가 크게 늘어나 지금은 탈북한 청소년보다 많아졌다. 이들은 현재 탈북민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오늘은 오랜만에 효진이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는다. 아이들이 보통 어떤 음식 좋아해요? 애들이 이렇게 김치라던가 이런 걸 전혀 안 먹고 그냥 라면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철보는 이렇게 이런 거 끓여주면 잘 먹어요, 애들이. 아이들이 라면 좋아하는 것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아우, 이건 매워? 아우, 뜨거워? 아주 뜨거워. 哎呦我的妈！ 이거는 식어서 아 먹어. 고창 먹는다. 잘 먹어. 내일은 효진이가 학교에서 소록도로 봉사활동을 간다. 你明天几点去？ 너무 길어. 8시 8시? 8시 까지 네. 8시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그치? 음. 오늘 저녁 준비를 다 해가지고. 那我不去。你不去拉倒，我也不管。那鸡巴去不去的？让你找牙刷，你不走，你不就在这儿管不管，呢那啥都不管，就看你手机。你怎么着呢？你你天天刷什么呢？我天天就是小孩刷那个小牙刷，我要不你给我拿走呗。 효진이는 엄마에게 준비물 챙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지만 엄마는 효진이가 알아서 하길 바란다.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아직은 시간이 부족한 걸까? 其实我说什么意思，我妈老理解成另一个不好的意思，就是我妈为什么要走呢？然后在心里也想这个问题，这样我应该能挽留点什么吧？我妈妈吧，留在中国不是幸福挺美满的吗？那个我也在中国应该也挺好的了。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예, 중국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효진이 소식을 아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식이냐 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애가 왕따를 당했다, 엄마 없다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맞았대요, 남자들인데.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 듣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그건 누가 그러던가 효진이가 말하더래요. 그래서 효진이 나보고는 말하지 않았다. 실제 말하니까 나를 아직 공감대가 없다 이 소리지. 엄마 없이 자란 어린 시절, 낯선 한국 생활, 느닷없이 생긴 어린 두 동생까지 하나같이 사춘기 효진이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아직은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 就是希望妈妈能够理解我，让那个语言沟通的能方便一些，然后还有讲点道理吧，有点老指责我说这不对，说我那不对，有点生气我。我有时候给你
跟你吵吵闹闹的这样说你，其实我挺爱你的。 효진이와 웅조에게는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생활, 음식, 예절도 어색하기만 하다. 즐겨 듣는 노래나 좋아하는 오락 프로그램도 중국에서 나온 것이 더 편하다. 이곳은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효진이와 웅조도 이 학교에 다닌다. 이곳에는요, 한글 과정부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심지어는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마쳤긴 하지만 남북한의 학제가 다르고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학교는 탈북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곳 학생의 3분의 2가 제3국에서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몇 번 버스 타고 왔어요? 이곳 학생들 대부분은 기초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문화도 다르고 그 아이들이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국어 수업이라 그래도 한국어랑 또 국어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할 수 있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거라면 국어는 또 그런 다른 문화, 그 다음에 글 읽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다른 분야. 그러면 국어 시험 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단어를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한국어와 국어는 다르기 때문에 정말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학습에. 한국어는 아직 서툴지 몰라도 이 학생들이 가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의 고향은 중국이기도 하지만 북한이기도 남한이기도 하다. 세 개의 나라를 동시에 품고 있기 때문에 가진 잠재력이 크다. 오늘은 효진이가 초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보는 날이다.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효진이의 표정이 밝다.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제일 어려웠던 과목 있어요?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요? 과학. 과학하고 그거 더 어려워. 시험도 끝났고 효진이에게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여름방학이다. 오랜만에 홍대에서 만난 효진이와 수지. 수지도 중국인 아버지와 탈북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효진이와 수지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왔고 말이 잘 통해서인지 금세 단짝이 되었다. 밖에 나오니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신기한 거리 모습에 효진이는 장난기가 발동했다. 뭐라고 쓴 거예요? 你刚刚写的是什么？皮我。 여름방학을 맞아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개봉했지만 아직 효진이가 볼만한 영화가 몇 개 없다. 효진이는 한국에 와서 친구랑 이렇게 멀리 나와 본 적이 처음이다. 실컷 노래도 부르고 사람 구경도 하면서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떨쳐버린다.没有去过，但是近的地方去过。因为我现在认识的地方不太多，然后等往后
然后学习什么的呢，然后再看看有什么地方值得我去的。棒那个吗？是不是有没有那个什么？那叫管管境不是的。计划就是在这个本来这次考试考的也不怎么样嘛，然后再找找自己的对与错，然后再暑假时候充实自己吧。平时也挺懒惰的嘛。 요새 조금 들어요. 예전에는 한국에 오고 덥고 또 여기서 낯설어서 그래서 한국에 있기 싫은데 차츰 적응하면서 한국 괜찮더라고요. 지하철이랑 처음 타보니까 재밌고 또 사람 구경도 하고 그렇게. 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은 낯선 한국 생활. 효진이와 수지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곳 생활에 적응해 간다. 이곳은 탈북 청소년과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또 다른 대안학교.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거나 부모의 직장 생활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와서 또 격지 생활하면서 이제 애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엄마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외로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서히 와서 보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먼저 온 선배들은 굉장히 밝아져 있고 명랑해져 있어요. 뭐 그들하고 이렇게 공존하다 보면 아, 애들도 나하고 똑같은 애들이구나. 중국의 고향이고 나처럼 말도 모르고 왔었고 여기 와서 이렇게 발전해 우리 말도 하네. 이런 거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외로움을 그렇게 많이 안 느껴요. 이곳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오크미. 벌써 한국 생활 5년 차다. 오크미는 11살에 엄마와 헤어져 5년 만에 다시 만났다. 솔직히 엄마 배 타고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엄마 보는 순간에 울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되게 뭔가 익숙하면서 좀 어색하는 사람? 엄마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기분 들었어요. 무역, 통상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오크미는 결해열 학교 모범생이다. 오크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어색한 자신의 말투 때문에 친구들과 이야기도 잘 나누지 않고 숨으려고만 했었다. 이곳에서 생활하며 제 또래 언어를 익히고 배우면서 자신감을 찾았다. 중학교 1학년 끝날 때쯤에 전학을 갔는데 아침 조회 시간에 들어와서 자기소개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조회 시간 끝나고 나서 막 다른 반 애들도 오고 막 저 자리에 이렇게 둘러싸이면서 저한테 자꾸 너 진짜 중국에서 왔냐고 그러면 중국어 한번 해봐. 그래서 중국어를 시키는데 제가 하면 애들은 와 신기하다 하고 그냥 하고 등 돌리고 가는 거 보고 너무 서운하고 그리고 좀 차별당하는 느낌 들었어요. 그냥 두렵지 않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오히려 자기가 무섭다고 이렇게 피하고 다니면 더 적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싸워라. 아빠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 없이 지낸 것도 힘들었을 텐데 또다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어린 동생까지 챙기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 걱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문제아로 낙인 찍힐 정도로 방황했지만 지금은 소박한 농사꾼이 되겠다는 친구가 있다. 봉주는 11살에 엄마를 따라 한국에 왔다. 봉주는 전문적인 직업교육 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다닌다. 놀라죠. 애들이 하는 말 다 제가 중국에 와도 막 한국에 갔다고 한국에서 왔냐고 그냥 가게 지나가다가 어디에서 옷 사는 가게 들어갔으면 고모랑 그냥 딱 보고서 한국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좀
중국 사람의 이미지랑 좀 다른가 봐요. 제가 생긴 게. 그래서 그냥 애들도 듣는 순간 그냥 진짜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물어보고 진짜 그런 거 안 그런 거 같다고 중국인 같이 생기지 않았다고 막 말도 진짜 되게 잘한다고 그런 식으로 막 놀라죠 다. 별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어쨌든 나랑 친구다. 뭐 걔 출생지가 어디든지 저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조금 신기했어요. 평범해 보이는데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인가 싶기도 하고. 봉주는 학교 생활도 적극적이다. 통역 동아리에서 중국어 부장을 맡아 선배와 동기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가 하면 관악부에서는 색소폰을 연주한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고민을 잘 들어주는 형 같은 존재다. 우선 제 고민 먼저 들어주는 친구예요. 많이 힘들 때 그냥 눈치 딱 채고 와서 왜 그래 하면서 장난쳐주고 그런 친구예요. 봉준의 학교는 친환경 농업, 생명 분야에 특화된 곳이다.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가르친다. 제가 내신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중학교 때 생활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학교 갈지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아예. 근데 어느 날 마이스터 고등학교 가고 싶냐고 부모님이 물어봤는데 저야 좋죠. 갈 학교가 없는데 아무 데나 갈랬는데 근데 그럼 조롱학교를 들어가고 싶냐고 하면 들어가고 싶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와서 자격증을 농기계 자격증 몇 개 따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일단 자격증 따가지고 농기계 정비소 한번 지어서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소박하게 좀 농사도 한번 지어보고도 싶어요. 농사를 짓겠다고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는 봉주는 요새 아이들 같지 않게 벌써 철이 들었다. 봉주는 그 가치가 정말로 중국어를 잘 이끌어내고 앞으로 이쪽 그 농업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이름처럼 기대되는 봉주입니다. 봉주는 이제 친구들과 부모님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한다. 그래서 그래? 너 추석에 뭐 할 거니? 나 추석에 그 서울에 할머니 댁 가서. 아 서울 있어? 네, 서울에 있어. 아, 서울 총- 가양동? 서울 가봤어? 가봤지. 가봤어. 너 비행기 타봤냐? 안 비행기 타봤잖아. 타봤지. 중국 가봤어. 여수, 밑바다. 이렇게 평범한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봉주의 한국 생활도 순탄치는 않았다. 엄마가 보험 일을 하셨어요. 그때는 아침 7시에 나가셨는데 저녁 아마 빨리 와 9시, 늦으면 10시, 11시, 12시에.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생활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근데 가끔씩 막 카레 많이 넣고 가고 그냥 나머지 제가 알아서 살고 그래가지고 난 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좀 엄마가 저를 챙겨주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좀 원망스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맨날 싸우고 그리고 가출도 하고 새벽마다 애들이랑 놀러 가도 되게 늦게 갔어요. 막 밥 먹으러 왔냐고 막 쌤들이 그러시고 좀 그랬어요. 오늘의 봉주가 있기까지 가족들의 도움이 컸다. 이곳은 봉주 어머니 김윤서 씨의 일터. 평양 출신 윤서 씨는 남편과 푸드트럭 호떡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다. 윤서 씨는 탈북 후 한족마을에 살며 봉주를 낳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봉주 엄마로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현실에 회의감이 들었던 윤서 씨. 결국 봉주와 함께 한국행에 나섰다. 연길에서 출발해서 북경, 하북선 걸쳐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애가 한국말을 아예 몰라요. 그래서 저랑 중국어로 대화하면서 왔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그저 햄버거나 사 먹이고 그저 맛있는 거나 먹이고 왔죠. 밤새 걸어서 한 5-6시간 걸었을 것 같아요. 물도 없이 그냥 딱 한 병 들고 제가 봉주 때문에 물 한 병을 딱 챙겨 들고 서로 도우면서 갔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때 힘들지 않았니? 했더니 자기는 재밌었대. 11살이니까 철이 없잖아요. 윤서 씨는 한국에 와서도 혼자 봉주를 키워야 하는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봉주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저는 깨워놓고 학교 일 가고 봉주는 혼자서 집에 있고 꼭 또 컴퓨터 하다가 학교 가고 하다 보니까 또 학교 지각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식을 잘못 선택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건 퍼담을 수는 없고 해서 근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랑 많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자기가 학교 갈 때 엄마가 좀 손도 잡아주고 가방도 메워주고 이런 거 하고 싶대요. 아니 그 말 딱 들으니까 엄마가 찔리는 거야. 나 엄마로서. 엄마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집에서 그렇게 늦잠 자고 그러면 누가 먹여주냐 그 생각 딱 드는 거야. 참 그때 내한테 안쓰러웠어요 진짜. 나도 엄마로서 잘해주고 싶은데 애한테서 그런 말을 딱 들으니까 그게 참 마음 아파서. 엄마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봉주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그렇게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다. 모자의 갈등고리를 끊어준 사람이 지금의 아버지다. 중학교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할 시기에 누군가가 잡아줬으면은 쟤는 굉장히 올바르게 클 텐데, 그걸 못 잡아주는 게 이제 잡기까지면 거의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봉주를 설득보다도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간절했고, 그 이해한다는 게 이 봉주가 이제 사춘기 이제 접어들면서 그것을 이제 설득보다도 이해 쪽으로 많이 기울였죠. 그러면서 부모로서 이 자식을 대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고 봉주도 이제 거기에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서부터 이제 봉주가 이제 하나씩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오늘 결과가 이 정도로 됐지 않나 싶어요. 방황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준 가족이 있었기에 봉주는 이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살기 위해 탈북했지만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제3국 생활. 또다시 한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탈북민의 삶. 영문도 모른 채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 힘든 여정을 거쳐 엄마를 다시 만났지만 무엇 하나 쉽지 않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지라도 내 부모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진짜 가족이 된다. 우리한테 고향이 중요한가요? 고향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 현재 같이 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세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결혼을 해서 좀 화목하게 평범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체인점 사업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 멋있게 성장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지만 앞으로 더 멋있게 잘 자라서 멋진 남자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가난한 애들한테 자원금 같은 것도 주고 엄마 아빠의 용돈도 많이 챙겨주고 저도 이제 여유가 있으면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요. 친구랑. 우리 자식들을 다 데려와서 행복한데 애들이 조금 더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집에 와서도 다정하게 좀 더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좀 감사하고. 尽早学会韩国语，然后找个好工作，然后赚很多钱，然后把中国的爸爸、奶奶接到这边，能够好好的生活。我和我妈妈的关系融洽一些，不要再有隔阂。